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건의 상담 사례가 있어서 내용을 좀 공통사항이 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려고 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영상 내용이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올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담 문의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서울 지역권에 거주 중인 대학생 분한테 이제 문의가 왔었고, 그런 전화가 한 2건인가 3건 정도가 왔었는데, 하나같이 이제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은 정보처리 기능사 교육을 하는 학원을 자기가 알아봤는데요, 없대요. 그 학부모님도 같이 알아봤는데 없어가지고 학부모님이 대신 전화가 와서 인천권까지 이제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래요. 근데 그 지역권 내에서 찾지를 못했대요. 여러 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 왜 하도 답답해서 인천권까지 문의가 왔느냐, 이게 알아보니,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대학생분이 N수를 지금 하고 있대요. 뭐 한 3수를 했던, 뭐 4수를 했건, 뭐 이게 합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전화 건수가 한 2-3건 정도 왔어요. 이게 이제 하나같이 목적이 대부분 이거예요. 공군 입대를 자기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입대 계획으로. 나중에 이제 군 유학을 해가지고 기능사 합격을 하면은 그 공군 입대 확정을 지으면은 이제 입영통지서 받아서 군 유학을 한 다음에 군대를 갈 생각인데, 이 공군 전자계산병이나 몇 개의 어떤 기술병과 입대를 하려면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필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합격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N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정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시험을 다시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대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합격을 하면은 다행인데,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 또 이제 계속 N수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2026년도에는 또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또 문제가 개편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놓인 것 같아요. 예, 뭔가 계획이 많이 일정이 틀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오는 사례가 이게 자주 요즘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뭐 재도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럴 때마다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그 보건 문제 파일을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 의견을 하나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같이 후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약간 뒤늦게 이제 좀 후회를 하시는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 기능사 준비를 사실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입시 때문에 아마 바빴겠죠? 당연히 예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기능사 준비를 안 한 게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 자기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이게 큰 타격을 줄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진짜 학부모님들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고, 정작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응시자 본인이나 뭐 이게 대학생분들, 자녀분들도 아마 이거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사실 1순위가 일단 대학 입시를 위한 시간 투자가 최우선이지, 사실 뭐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은 뭐 정보처리 기능사, 이게 뭔데? 이러면서 아예 존재감 자체를 모르고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상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이 언급되면은 사실 학생도 그러고 학부모님도 그러고 참 답답해 하거든. 야, 이씨, 기능사 이거 안 그래도 합격률 막 곤두박질 치고 완전 막 N수하는 경우가 속출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빨리 합격해서 빨리 다음 일정을 진행하고 싶은데 계속 불합격하니까 이제 완전
열불 터지는 거죠. 예, 서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된 사례가 상담 사례로 최근에 한 3건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또 이런 비슷한 문의가 또 올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문의가 올 때마다 제가 일단 보건 문제 파일을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보건 문제를 한번 잘 둘러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본인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게 맞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좀 유도를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학생 신분에서는 기능사 준비가 상당히 힘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뭐 생뚱맞은 얘기냐. 대학생이면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을 건데 뭐 산업기사 나중에 졸업학년 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뭐 문제되는 게 없지 않냐 그랬지만,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이제 복불복이기는 한데, 보통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 휴학을 해가지고 휴학계를 내고 군대를 갔다 와서 남은 학년이나 학기를 다시 복학해서 다니는 구조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트렌드가 지금도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대학을 좀 미리 몇 년 다니다가 휴학을 내고 군대를 갔다 오든지,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이걸 응시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커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요즘 대학생분들 많이 힘들다 그러죠. 왜냐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예, 그야말로 뭐 식대 해결하랴, 대학교 생활하는데 책값 해결하랴, 그 다음에 거주하는 문제, 기숙사 문제, 월세집 구하는 문제, 그런 거 해결하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분들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은 기능사 준비가 왜 힘든 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과정도 수업 듣고 공부하기 바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오게 되면 또 그거 하기 바쁘지. 그러니까 학점 관리하냐, 대외 활동하냐, 포트폴리오 만드냐, 졸업작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바빠요. 대학생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와중에 군대 문제 때문에 기능사 준비를 또 하는데, 얘를 과연 여유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쉬운 구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대학생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이제 핵심 영상은 또 이겁니다. 핵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기능사를 꼭 하나는 끝내셔야 돼요. 취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나 군대를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발등에 불이 붙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유가 많은 시간대가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물론 입시학원 다니느라 바쁘다고는 하지만, 입시학원에 쏟아붓는 돈에서 적어도 한 달치나 두 달치, 그래 넉넉하게 잡고 한 세 달치 정도는 기능사 준비를 하는 데에 비용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시 공부를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지 말자가 아니고, 본인이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입시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다니시라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입시에 쏟아붓는 돈 중에 20만원, 30만원 조금 투자해서 기능사 준비하는데 좀 한두 달치 정도 돈을 쓰는 거는, 저는 그건 충분히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두셔야 돼요. 이게 입시가 물론 중요한 건 알겠어요. 예.
물론 저는 원래 입시 공부 아예 안 했지만 때려쳐가지고 일찌감치 학교 다닐 때 아예 내신 관리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저는 아예 입시 공부 안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부모님도 해당이 되는데, 입시가 1순위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진로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갑자기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갔더니 뭐 아니면 주변에 뭐 어떤 가족 친척들로 인해서 뭐 기능사 혹시 좀 준비 좀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부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기능사 준비를 어쨌든 군입대 문제 때문에 특히 이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기능사 준비를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전에는 꼭 해서 한 개 종목만이라도 취득을 해놓자라는 계획을 좀 가족분들끼리 좀 논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리긴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나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가족분들끼리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 뭐 저기 점점 나라법도 이제 뭐 자격증을 뭐 요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통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정보 처리 기능사가 이 군입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 가산점으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학교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뒤늦은 판단이 될 수 있거나, 최악의 참사로 진짜 이런 식으로 N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미리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좀 미리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번 영상을 또 업로드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혹시 접하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아, 그래, 이 자격증을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좀 미리 해놓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 조성이 돼서, 뭐 학생분들이 됐건 아니면 뭐 학생분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됐건 부모님이시건 학생이건 같이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상담 사례를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업로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